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입니다. 꼬갈력 8화 도장깨기TV 박사 논문 진번조선.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번의 위치가 역사학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진번군은 북방설과 남방설 두 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16, 17세기의 한백겸은 강원도설, 17세기의 이세군은 요동설, 18세기 안정복은 장백산맥설, 역시 18세기 유득공과 한치유는 압록강 중류설, 19세기 양수경과 이병도는 황해도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올라와 있진 않지만 유명하죠. 다산 정약용 18세기 압록강 중류설. 정약용도 유득공, 한진서, 한치윤과 같이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먼저 한백겸의 맥국설은 사마천 사기에 진번 임둔이 와서 복속하였고 사방 수천리였다. 위만조선에 복속한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사방이 수천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당나라의 보광태라는 사람이 괄지지에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조선, 고려, 맥, 동옥저 등 5나라의 땅이다. 조선, 고려, 맥, 동옥저를 비정하다 보니까 맥국이 강원도가 나온 거예요. 진번 임둔이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조선입니다. 진번 임둔이 기자조선의 땅인데 위만조선이 거기를 복속시켰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괄지지 자체도 기자조선을 기반으로 기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기자조선을 기반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괄지지는 당연히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맥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산해경에서 해내 북에 고조선이 있고 해내 서에 맥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해경을 또 갖다가 맞춘 겁니다. 산해경은 물론 기원전 2300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나라 위만조선은 아니라고요. 주나라나 춘추 전국 시대에 예맥조선 옆에 맥국이 있었다는 건데 한반도에 가상의 기자조선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맥국을 붙여버린 거예요. 고려와 옥저는 현도군, 임둔군, 조선은 낙랑군. 잘못됐죠? 남은 건 맥국, 진번군. 역시 잘못됐습니다. 비정을 한 근거 자체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비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세구의 요동군설인데요. 홍여하라는 사람은 요동군에 번한현이 있다. 번. 그래서 이게 진번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이세구는 진번군의 사편이라는 게 기록에 있어요. 근데 요동군의 답시연을 보니까 이 답시연이 사편과 비슷하다. 그래서 요동군의 답시연이 진번군의 사편이기 때문에 요동에 진번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 언어 유사학이고요. 유물 유적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정복설인데요. 무릉서라는 책에 진번군의 치소인 자편이 장안에서 7640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7640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 위치는 장백산맥 동북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기훈 씨의 동영상에서도 나오고요. 오른쪽 그림같이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론은 이렇습니다. 무릉서는 기원전 179년에서 117년까지 살았다는 사마상여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한사군이 만들어졌어요. 10년 후에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정복해서 한사군을 세울 걸 알고 책에다가 이것에 대한 거리를 적었다?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을 신뢰하는 측에서는 보통 삼천리, 500리, 4천리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거는 6138리, 1737리, 10단위, 1단위까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 중국 사서에서 10단위, 1단위까지 적었다는 것은 자세한 조사를 기반으로 했지 않겠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중국의 단위는 대부분 틀리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으려면 이 거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리에서 유적이 나왔다든가 다른 사서들이 대부분 그 거리에 일치하게 기술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거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의 판단에서 남은 것은 압록강 중류설과 황해도설입니다.
이 두 설은 사마천의 사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압록강설에 대한 근거는 처음 연소왕의 연나라 때 일찍이 진번 조선을 침략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며 장세를 쌓았다. 연나라의 침략은 요동 양평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평에서 멀지 않은 곳, 그래서 압록강 중류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만의 손자 우거 때 일찍이 입조하지 않고 진번 방진국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아래라는 것을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진번 근처에 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국은 남한으로 비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진번국이 옆이다라고 해서 황해도로 비정을 합니다. 압록강설이나 황해도설 다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합니다. 현재 사학계에서는 황해도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둔군이 낙랑군에 흡수되어 동부도의가 설치된 것을 볼 때 남부도의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진번군 지방이었으리라는 추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후한서 동의열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82년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는 다시 고구려로 옮겼으며 단단대령의 동쪽 옥조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속하게 하였다. 뒤에 그 지역이 넓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 대령 동쪽 시련을 떼어 낙랑 동부 도의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남부 도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서의 지리지에 소명현이 남부 도의가 다스린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서의 내용을 정확히 볼 때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라고 했지 임둔을 현도에 합병하고 진번을 낙랑에 합병하였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번을 낙랑에 합병하고 임둔을 현도에 합병했다는 게 19세기 이병도의 학설이고요. 반대로 임둔을 낙랑에 합병하고 진번을 현도에 합병했다는 게 정약용 등 18세기 학설입니다. 남부 도의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진번군이 황해도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학설에 기반해서 임둔군이 황해도에 있어도 남부도의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도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진번군은 낙랑군에 합병되고 임둔군은 현도군에 합병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진번군이 낙랑군에 합병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를 다시 보시죠. 현도는 다시 구려로 옮겼으며 라고 되어 있어. 이 현도는 진번을 합병했거나 임둔을 합병한 현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설을 기반으로 하면 현도는 진번군을 합병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 이 현도가 서북쪽으로 도망갔을 때 구려로 도망갔다고 하는 게 아닌 진번군으로 도망갔다고 해야 맞다는 거죠. 이병도의 학설처럼 현도가 임둔군을 합병했다가 서북쪽으로 도망갔을 때 현도에서 현도로 도망갔다는 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구려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쪽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추론이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반고의 한서에 낙랑군 현에 동부도의가 있다, 남부도의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범여부 후한서에 동부도의는 진번, 임둔을 낙랑, 현도에 통합한 후에 현도군이 서북으로 도망치면서 현도군의 일부에 동부도의를 두어 낙랑군에 통합했다라고 합니다. 현도가 고구려로 옮겼다라는 자체로 현도는 임둔군을 합병했고 낙랑은 진번군을 합병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부도의는 진번군을 합병한 지역에 두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서와 후한서를 근거로 도장깨기TV는 양수경과 이병도의 학설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죠. 연나라 징계가 요동의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고 황해도까지는 연나라 문화가 전혀 있지 않은데 왜 사기에서는 진번 조선을 침략 복속했다고 하느냐, 이 구절이 틀린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진번 이동서를 주장해 왔습니다. 예맥조선이 요서, 진번이 요동. 그런데 연나라 진계가 침략을 하면서 조선은 평안도로, 진번은 황해도로 동시에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물론 반론은 없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아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병곤 박사가 동국대학교 사학과 강사로 있을 때 이런 글을 이미 냈었어요. 진번은 본래 고조선과 더불어 요동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연해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인해 서북한 지역으로 망명하였다는 것이다. 진번도 그 중심지가 요동 지역에서 현재의 황해도와 한강 북쪽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이동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나라로부터 당했잖아요. 그럼 연나라 문물이 있다고요. 그게 일부라도 나왔어야 됩니다. 옮겨간 진번에서 아주 적더라도 연나라 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그렇게 사이좋게 땅땅 밀려서 이동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연나라한테 고조선이 당하고 고조선이 진번을 밀어내고 이런 형식이면 모를까, 조선과 진번이 사이좋게 짝짝 이렇게 이동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지금까지 고조선 옆에 진번이라는 사기의 내용과 진국 옆에 진번이라는 사기의 모순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 거창하게 박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박사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를 발굴하거나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의 정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사람. 나오죠?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의 정답이나 해결책. 지금 이 문제가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아니면 박사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면 저는 박사가 될 수 없지만 저는 굉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약용 모델과 이병도의 모델은 한 가지 선입견이 있는데요. 진계가 침공했던 진번조선에서 진번국이 왜 진번군 혹은 현도군, 낙랑군, 임둔군 이런 크기일 거라고만 단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가? 이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진번조선에서 진번의 크기는 꼭 한나라 유철이 설치한 진번군의 크기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이 한나라의 군당이 크기밖에 안 될 거라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도장 깨기 TV 모델은 예맥조선은 진번연맹이라고 규정한 진번국은 요동에서 황해도까지 연맹국의 형태로 있었다. 즉 가야 같았었다는 거죠. 진번연맹국의 크기가 요동에서 황해도라면 당연히 조선 옆이면서 진국의 옆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진번국의 크기를 지금의 도당이 만하다, 진번국의 크기를 지금의 황해도 크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번국이 컸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모순이 없게 된다는 거죠. 역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215년 몽염은 폐수를 건너 예맥조선을 멸망시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진번국도 영토를 뺏겼다고 보고요. 기원전 194년 예맥인이었고 연나라에 있었던 위만은 요동으로 와서 다시 조선을 부흥시킵니다. 100여 년간 조선은 커져서 진번국과 임둔국을 복속시킵니다. 기원전 108년 유철의 군대는 우거왕을 죽이고 진번국에 낙랑국과 진번군을 설치하고 임둔국에 임둔군을 설치합니다. 왕엄성은 살아있었죠. 기원전 107년에 왕엄성마저 뺏기면서 현도군이 설치가 됩니다. 왕엄성의 자리는 요동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저는 지난 수백 년간 어떤 학자의 주장보다 진번 대국설, 진번 대연맹국설은 가장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